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 금융시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과연 모두에게 공평한 운동장일까요? 아닐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운동장의 심판, 그리고 규칙, 바로 우리 같은 금융소비자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시장행위 규제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금융회자들이 함부로 반칙하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규칙들이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자,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은행이나 증권사 창고에 가서 막 엄청 복잡한 금융상품 설명 들을 때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봤죠? 솔직히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거요? 그거 지극히,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녀석 때문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금융회사는 자기들이 파는 상품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싹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듣는 게 전부잖아요. 바로 이 정보의 차이,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주범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소비자가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라가 심판으로 딱 나서서 자자, 규칙은 지킵시다 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등장하는 우리의 영웅,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시장행위 규제입니다. 자, 그럼 이 규제가 도대체 어떻게 정보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우리를 지켜주는지, 그 든든한 세 개의 기둥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한쪽에만 쏠려 있는 걸 막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 그렇죠. 정보를 가진 쪽이 그걸 숨기지 못하게 그냥 투명하게 다 까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요.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기업 공시 제도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교수님, 근데 기업이 그냥 입으로만 우리 회사 짱 좋아요 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업 공시는 그냥 우리 착하게 살자 같은 선언이 아니에요. 이건 법으로 딱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제도라는 거죠. 이 기업 공시라는 것도요,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회사가 저희 이제 주식이나 채권 팔아요 하고 시장에 처음 나설 때, 이때 내는 게 발행 공시고요. 둘째, 사업을 하면서 이번 분기엔 이만큼 벌었어요 하고 정기적으로 성적표를 공개하는 거, 이게 유통 공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합치거나 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알리는 게 바로 특수공시예요. 그러니까 각 상황에 딱 맞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때제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중요한 정보들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달트라고 부르는 전자공시 시스템인데요. 다트, D-A-R-T. 여기 들어가면요, 누구든지 관심 있는 회사의 속사정을 아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투자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이 다트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셨죠? 결국 이 제도가 왜 있느냐? 그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정보 격차를 확 줄여서 회사 높은 사람들이나 아는 비밀 정보로 자기들만 돈 버는 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내부자 거래 같은 사기 행위를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업 공시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자, 그런데요,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만약에 그 공개한 정보가 전부 뻥이라면요. 그쵸? 아무 소용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든든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바로 회계감독이라는 녀석이죠. 공개된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는요, 딱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요. 자본시장 규제가 자, 정보를 공개하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회계감독은 그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진짜 사실 맞습니까? 하고 검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야 우리가 비로소 그 정보를 믿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기업의 장부를 감시하느냐, 아주 촘촘한 3단계 감시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업은 자기들 마음대로 장부를 쓰는 게 아니라 KIFRS라는 국제적인 회계 기준,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작성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작성된 장부를 외부 감사인이라고 하는 회사랑 상관없는 독립적인 회계 전문가들이 와서 샅샅이 뜯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금융감독원에서 이 모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 즉 감리를 하고요. 만약 여기서 문제가 딱 걸렸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벌을 내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시장 전체를 위한 큰 규칙들을 살펴봤어요. 정보는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근데요, 이런 규칙이 잘 지켜져도 우리 개인과 금융회사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해답이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기둥,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따졌는데 회사에서는 아닌데요? 고객님 책임인데요? 하고 발뺌하는 상황. 와, 진짜 답답하겠죠. 이럴 때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나라에서 공식적인 해결 절차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금융분쟁 조정이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분쟁을 조정해 주는 건데요. 개인이 거대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비싼 변호사 써가면서 힘겹게 소송하는 대신에요. 국가기관이 중간에서 자자, 양쪽 얘기 다 들어봅시다 하고 중재자가 되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예요. 그 절차도 아주 명확해요. 일단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럼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30일 정도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 사건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위원회에서 60일 안에 조정안을 딱 만들어서 양쪽에 제시하고요. 양쪽이 모두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법원에서 화해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송에 비하면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시장행위 규제라는 커다란 우산 아래에 우리를 지켜주는 세 개의 튼튼한 기둥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첫째,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공시. 둘째, 그 정보의 정확성을 지키는 회계 감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구해주는 분쟁 조정.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지 같이 살펴봤어요. 결국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투명한 공시로 정보의 문을 활짝 열고 회계 감독으로 그 정보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분쟁 조정으로 억울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착착착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금융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땠나요? 사실 화폐금융론이라는 게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어려운 이론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주 중요한 규칙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규칙을 안다는 건요, 세상을 더 똑똑하고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칠게요.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알게 된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내릴 금융결정은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멘토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